있습니다. 레전드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전설적인 투자가의 투자 기법을 통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수요일에 전문가는 화면으로 만나보셨던 하승훈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윌리엄 오닐의 투자 철학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먼저 항상 이 대가들은 이 투자 원칙이 있고 기준이 있고요. 또 이 어떤 큰 법칙 같은 게 있죠. 투자 철학에 의한 큰 투자 철학, 그리고 구체적인 뭐 종목 선택 방법이라던가 자산 배분 방법, 이런 원칙과 기준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반드시 그런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윌리엄 오닐은 켄 슬림이라는 7가지 자신만의 종목 선정 원칙과 시장 대응 방법을 이 앞글자를 따서 켄 슬림이라고 만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그 7가지 법칙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오늘 내용은 먼저 이겁니다.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3가지 열쇠라는 건데요. 윌리엄 오닐이 단순히 좋은 주식을 고르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꾸준히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가, 윌리엄 오닐이 정한 그 첫 번째가 캔슬림. 꼭 캔슬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캔슬림을 참조해서 자신만의 투자 기법, 종목 선정 원칙, 기준을 세우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원칙에 의한 종목 선정 방법을 확립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꾸준히 종목 선정을 하는 거고요. 윌리엄 오닐은 이 캔슬림을 통해서 최고의 주식을 꾸준히 발굴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종목 선정을 하는데요. 이 종목 선정을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주식 투자라는 것이 또 기법이라는 것이 100%가 없죠. 실패할 때도 있고 사람인 이상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실패 또는 실수를 할 때 철저한 선절매 원칙을 갖고, 네, 오타가 있네요. 철저한 선절매 원칙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윌리엄 오닐도 정말 최고의 주식을 꾸준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굴을 하고 투자를 해서 고수익을 수십 년에 걸쳐서 수익을 냈는데요. 고수익을 냈는데, 그런 그조차도 10종목 투자한다고 해서 10종목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한 3종목 손절할 수가 있는 거죠. 대신에 손절할 때는 예를 들면 8% 라인이라던가 어떤 이 손절매 원칙에 의해서 손절을 하고 수익이 나는 종목을 계속 끌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 2가지를 반드시 지키는 것이 세 번째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도 그랬죠. 첫 번째가 절대 돈을 잃지 않는 것이고, 그 첫 번째 원칙을 계속 잊지 말고 기억을 하는 것이 중요한 투자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세세한 투자 원칙과 기준을 확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시장에서 꾸준히 성공하기 위한 철학을 만드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2번째 주제는, 이렇게 캔슬림이라는 최고의 주식을 잡을 수 있는 원칙이 있고, 그것을 윌리엄 오닐이 공개를 했고, 그것을 따르는 많은 투자자들이 실제로 고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공부하고도 최고의 주식을 잡지 못하는 많은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보통 평범한 개인 투자자, 일반 투자자들은 그런 최고의 주식을 잘 잡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한 이 최고의 주식을 잘 놓치는 이유 4가지가 있는데요. 그 4가지 이유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4가지 이유에 해당되는 게 시청자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쳐 나간다면 최고의 주식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어떤 두려움, 그 다음 지식의 부족입니다. 최고의 주식,
바닥을 만들고 매물서를 거치고 신고가를 내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상승을 해서 거기서 기본적으로 100%, 200% 또는 500%, 1000% 이상 상승하는 그런 최고의 주식들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삼성전자라던가 현대차, LG화학 이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좀 생소한 주식이 많다라는 거죠. 지금은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고 바닥에서 기고 있지만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불과 2011년, 2년, 3년 불과 한 3년 전만 해도 뭐 500% 올라간 것도 있고요. 1000% 이상 올라간 것도 많습니다. 중소형주 중에 스마트폰 관련 중소형주 중에. 근데 그것들이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고 그 주식들에 물려있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한데 그때만 해도 그게 약간은 생소한 그게 상승하는 초기만 해도 생소한 주식이었다는 거죠. 또 뭐 그렇게 뭐 3년 4년 전까지 가지 않더라도 불과 이제 작년 1년 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한번 보죠. 인트론바이오의 2015년 1월부터 작년 초부터의 차트인데 상반기 시세를 냈죠. 1월 2015년 첫 거래일 날 저점이 13,700원이고 상반기 고점 7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만 원에서 7만 원 같고요. 한 600% 정도의 시세가 났는데 이게 이제 바닥에서 잡을 수는 없습니다. 바닥에서 잡을 수는 없고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해서 바닥이 지나고 상승을 하기 시작해서 잡을 수가 있는 건데 그때 잡더라도 몇백 프로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인트론 바이오가 많은 투자자들에게 생소한 주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높은 성장성을 갖고 있고 실제로 고수익이 난 고상승을 굉장히 높은 상승을 했는데 막상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접근한 것은 이 상승의 후반부 또는 상승한 이후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다음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덕성 같은 주식도 2015년에 2,000원대에서 움직이다가 4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해서 15,550원, 뭐 600% 정도의 시세가 났죠. 근데 이걸 바닥에서 잡지 못하더라도 신고가가 나오는 걸 보고 들어가더라도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데 근데 이때만 해도 뭐 지금도 사실 덕성은 좀 작은 주식이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상승 초기에는 더더욱이나 생소한 주식이었던 거고요. 뭐 화장품주의 상반기 좋을 때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였죠. 그다음 대림 비엔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반기에 건자재주 대표 종목으로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이 대림 비엔코인데요. 1월 달에 3,480원이었네요. 그렇죠. 3,480원이었고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한 게 5,000원에서 6,000원, 7,000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만 원까지 갔으니까 바닥이 아니라 한 차례 급등을 한 이후에 들어가도 300% 이상의 상승이 나왔는데요. 지금 건자재주 쏙 들어갔죠. 쏙 들어갔는데 성장성이 지금 많이 죽었는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생소한 1월달, 2월달에만 해도 굉장히 생소했고 이제 5월달 이후에 고점을 한번 형성한 이후에 많이 알려졌죠. 네. 그래서 이 생소한 주식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다음 생소하다 보니까 많이 접하지 못했고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뭐 지식의 부족 이런 부분이 최고의 주식을 잡는데 어려움을 갖게 하는데 그 성장성이 이제 막 부각되는 시기에 패턴을 만들고 신고가를 내는 종목, 실적 수반이 되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실적 수반은 안 되지만 향후 고성장이 막 부각될 때, 이럴 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때 좀 알려져 있지 않은 종목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극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뭐 몇 시간이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PER이라고 하죠. 프라이스 어닝 레이션가요?
네, 주가 수익 비율인데 이 주가와 수익 보통 이제 계산상으로는 순이익인데 아무튼 주가 이익을 회사의 이익을 비교를 해서 이익 대비 회사가 거두고 있는 이익 대비 현재 주가가 몇 배에 거래되고 있느냐 그 비율을 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이제 IMF를 거치고 나서 금융위기를 거치고 나서 외국 자본이 본격적으로 유입됐을 때 그때 큰 시세를 냈던 종목들이 저퍼주였죠. 저퍼주가 IMF 이후에 1999년, 2000년 이때 저퍼주들이 엄청난 시세를 냈고 그때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PER이 낮은 우리나라의 대형주들을 엄청나게 매집을 하면서 거기서 시세가 폭발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막 시장을 개방을 했었던 때였고 또 가치주가 부각을 했던 그런 시기였고 또 그 앞서서 IMF라는 또 특수한 상황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상황에서 꾸준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시장에서는 주식이라는 게 물건도 그렇죠. 좋은 물건은 비싼 가격입니다. 아파트도 그렇습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 비싸지만 더 많은 과거에 비쌌지만 더 많이 올라가고 빠졌다가 올라갈 때 또 더 많이 올라가죠. 주식도 마찬가지죠. 최고의 주식은 기본적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는 겁니다. 지금 주가 수익 비율이 낮다라는 것은 싸다라는 싸 보인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장점이 아닌 거죠. 싼 데는 싼 이유가 있다. 반대로 비싼 데는 비싼 이유가 있다. 실제로 검증을 해보니까 최고의 주식을 보이는 최고의 수익률을 보이는 최고의 주식은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 앞서서 PER이 절대 낮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PER이 시장 평균 또 중요한 거는 PER을 비교할 때 업종 내 평균을 봐야 되는데 업종 평균보다 높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상식과 반대로 최고의 주식들은 PER이 높은데 보통 2배 이상에서 시작을 합니다. 보통은. 근데 많은 투자자들이 PER이 PBR이고요. 2배라는 건. 네. 아무튼 PER, PBR이 낮은 주식을 찾는데 그런 PER, PBR이 낮은 주식에서는 최고의 주식이 잘 안 나오더라. 오히려 높은 쪽에서 많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자, 컴투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게임주가 별로 재미없습니다. 근데 2014년도에 컴투스가 16,000원, 2만원에서 움직이다가 거의 20만원까지 올라갔었죠. 10배 정도, 10배에 가까운 상승을 보였었는데 이 본격적인 상승을 할 때 이런 주식들 보면 PER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성장 초기에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을 해서 상승 후반부에 실제로 실적이 성장을 하면서 상승 후반부에 이익이 많이 나오는 거죠. 이익이 많이 나오면 PER이 낮아집니다. 하지만 이미 주가는 올라간 다음이 되는 거죠. 이 상승 초기에는 실적이 아직 찍히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PER이 굉장히 높죠. 네. 이런 주식은 PER 낮은 주식만 찾다 보면 이런 주식은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 메디톡스를 한번 보면요. 월봉인가요? 네. 주봉인 것 같습니다. 메디톡스가 이 주봉인데요. 2012년 초에 2만 원대에서 시작을 해서 2만 원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60만 원 갔다가 50만 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장기적인 수년에 걸쳐서 엄청난 상승을 했는데 PER이 한 번도 낮은 적이 없습니다. 상승할 때 이 본격적인 상승을 할 때가 신고가를 내면서 2만 원 고가 돌파하고 4만 원 신고가를 내면서 끊임없이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 파동 이 초기에 이 상승 파동의 초기부터 단기 상승 파동의 초기부터 후기, 상승 파동의 초기부터 후기 이렇게 보면 상승을 시작하는 구간에 보면 PER이 굉장히 높은 거죠.
PER이 높다고 사지 않으면 이 장기적으로 큰 상승을 하는 이런 주식을 잡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PER에 대한 어떤 환상을 버리셔야 된다. 단순히 그거는 이 과거에 쓰이던 잣대가 되는 거고, 지금은 단순히 비교를 하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비교를 하는 용도로만 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뭐 기본적인 내용이죠. 보통 주도주는 바닥이 아니라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오고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매물 소화를 하고 신고가를 내면서 본격적인 상승을 하는데, 그런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바닥에서 찾기 때문에 그런 최고의 주식을 잡지를 못하는 거고요. 네 번째, 주도주를 잡아서 큰 수익을 내려면 이익이 난 경우에는 끌고 가야 되죠. 시장이 특히나 상승장으로 전환이 된 경우에는 주도주를 잡아서 끌고 가야 되는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너무 빠른 수익 실현을 해버리고, 반대로 너무 늦은 매도, 손실이 났을 때는 최대한 빨리 자르고 다시 봐야 되는데 계속 물타기를 하면서 손실을 키우기 때문에 최고의 주식을 놓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최근에 현대건설 계속 저점을 갱신하고 있죠. 또 두산인프라코어도 계속 저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손절을 안 하고 계속 버티면 손실도 커지지만 여기에 자금이 묶이면서 다른 최고의 주식을 잡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기회비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시장에 대한 얘기 짧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죠. 코스피 월봉, 코스피 200으로 마찬가지인데 박스권이고 박스권 중심 아래에 있는 약한 흐름이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강한 상승 파동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는데 조정 2파의 끝자락이다. 이 조정 2파 끝자락이니까 그 이후에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매수하기에 편하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코스닥이 올라오고 코스피가 빠지는데 빠진 코스피를 사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어떻습니까? 코스피가 대형주들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가 뭔지를 보셔야 됩니다.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유리하다. 그다음 전기차, OLED, 제약바이오 주도주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개별 종목들 대선 테마주, 정치 테마주, 그다음 중국 테마주를 계속 보셔야 된다. 그다음 시장이 아직 조정 2파의 끝자락인데 이 조정 국면에서 벗어날 때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합니다.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된다? 시장이 조정 국면에서 벗어날 때 가장 세게 상승하는 종목들을 보셔야만 이후에 최고의 주식을 잡고 2016년도에 리스크를 적으면서 기대 수익이 큰 그런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승원 전문가였습니다. 지금 주가는 1914선, 코스닥 지수도 678선으로 내려앉았는데요. 지금 환율도 이 북한의 인공지진 소식에 지금 8원 넘게 급등을 합니다. 1200원 선에 근접할 정도로 지금 많이 올라서고 있는 그 모습이고요. 주식시장에서 지금 빅텍 상한가에 들어갔고 스페코나 퍼스텍 등도 급등하는 그 양상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시 반에 북한에서는요, 중대 발표가 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기상청에서 2시에 브리핑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4차 핵실험 가능성에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오후장에는 북한 관련된 그 소식에 보다 집중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